그러면은 자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오늘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이 이제 그 전이행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저변환 그리고 이제 그 닮음행렬 요 관계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일단 이제 전이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등사상 그러니까 이제 벡터 공간 이제 V에서 이제 V로 가는 자, 요 항등사상이 있는데 요 항등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소를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벡터 공간의 원소가 만약에 A였다면 이 원소를 자, 그대로 이제 A로 보내는 이제 사상을 이제 항등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항등사상이 이제 요 벡터 공간에는 이제 기저가 이제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 기저 두 개를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자, P1하고 P2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 자, 벡터 공간 자, 이제 그 V에 이제 기저를 이제 P1, P2 자, 요렇게 이제 뒀을 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이제 요 항등사상을 요 두 개의 기저로 이제 그 행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1을 정의역, P2를 이제 공역이라고 두고 당연히 같은 벡터 공간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요 지금 P1하고 P2를 가지고 이 벡터 공간 이제 I를 만들었을 때 자 요 얘를 이제 그 기저 전이행렬 자 이제 전이행렬이라고 한다. 자 왜 이게 전이행렬이냐면 자 생각을 해보면 요래요. 만약에 내가 그 아무 원소 그 벡터 공간에 자 임의 원소 자 아무 원소 그래서 원소 이제 V1을 만약에 선택했다고 치면은 자 얘를 이제 선택을 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그 요 P1의 기저로 그러니까 P1의 기저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V라고 하는 애를 이제 P1의 기저로 표현하면은 이제 어떤 개수들이 있을 텐데 얘를 요 지금 전이행렬에다 곱을 해주면 그러니까 요 지금 P2, P1 자 여기에 이제 이 지금 그 임의 원소를 이제 요 P1으로 이제 표현한 이 그 지금 임의의 원소를 이렇게 곱을 해주면 얘가 결과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돼요. IV의 P2 근데 여기서 얘가 이제 항등사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지금 V 원소를 그대로 보낼 거니까 얘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V의 P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으로 봤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요 P1이라고 했을 때 자, 요 원소를 지금 전이행렬을 통해서 보냈더니 그 결과가 지금 기저가 새롭게 바뀐 그죠? 새로운 기저 P2로 표현한 V의 원소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면 지금 이 V라고 하는 지금 어떤 원소가 있을 때 그 원소를 P1으로 표현된 지금 어떤 행렬 형태를 P2의 기저로 표현된 행렬 형태로 나온다라고 해서 얘를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그 트랜지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렇게 변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원소를 지금 새로운 원소로 이제 다른 기저의 원소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행렬을 이제 전이행렬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질 때 뭘로 만드는 거냐면 항등행렬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항등행렬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원소를 그냥 원소 그대로 보내는 행렬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전이행렬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이행렬. 그래서 그 전이행렬에 대한 내용을 자 일단은 그 뒤에 넘겨보면 그 필수예제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 필수예제 문제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에서 이제 전이행렬 다시 한번 구해볼 건데 자, 보세요. 필수예제 1번 문제. 자, 2차원 벡터 공간 R2의 표준 기저를 자, E라고 하자. 자, 그런데 새로운 기저 집합을 자, B라고 뒀을 때 자, 그때 전이행렬 I 자, B2를 이제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요 행렬을 지금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지금 요 I라고 하는 애가 지금 2차원 벡터 공간의 항등행렬일 거기 때문에
자, R2에서 지금 이제 R2로 가는 자, 이제 그 어떤 선형 변환이다. 이 I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서 R2는 원소가 X, Y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항등으로 보내면 뭘 거냐면 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X, Y. 이렇게 생긴 지금 이제 선형 변환을 우리가 이제 선형 사상이라고 하죠.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정의역하고 공역의 지금 벡터 공간이 같으니까 이 성형 사상을 이제 항등 사상이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얘가 자, 이제 항등 사상이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요 정의역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 원소가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똑같은 원소를 똑같이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항등 사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2가 뭐였냐면은 거기서 나와 있는 대로 자, 이제 표준 기절이에요. 그럼 표준 기절. 자, 요 R2라고 하는 벡터 공간의 표준 기저가 어떻게 생겼냐면 1, 0, 0, 1. 자, 얘가 표준 기저라고 그랬어요. 보통 기저. 그죠? 얘가 표준 기저. 자, 그다음에 자, B라고 하는 지금 그 기저 집합에 있는 원소는 자, 1, 2, 자, 그다음에 1, 3. 자, 요렇게 생겼다. 자, 그래서 2하고 B가 지금 자, 기저가 이렇게 두 개씩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R2의 원소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자, 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2를 먼저 대입을 해준다. I에. 자, 그러면은 자, I에 1, 0 집어넣으면 그대로 뭐가 나와요? 그냥 1, 0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I에 자, 0, 1 집어넣으면 그대로 0, 1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1, 0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뭘로 표현해줘야 되냐면 1, 2 A 자, 더하기 B 곱하기 1, 3 자,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0, 1이라고 하는 애도 자, C 1, 2 더하기 D에 자, 1, 3 자, 요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 A, B, C, D를 지금 이제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찾아보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자, 여기에 지금 3 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이제 답이 나올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0, 1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자, 얘가 이제 1이면 이제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결론적으로 요런 관계를 이제 요 지금 이제 개수들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 I B, E 자, 얘를 자,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해보면 자, 얘네들을 이제 열로 써줘야 돼요. 3,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자, 요렇게 자,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최종 답이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 중에서 기저를 가지고 선형 변환을 이제 행렬로 표현하는 행위, 그 행위를 이제 이 항등 사상을 가지고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문제에서 자, 그 문제 1번을 한번 자, 풀어보세요.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은 이제 자, I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이제 거꾸로 이번에는 정의역이 2였고 B가 공역이었는데 얘네들을 거꾸로 자, 2B를 이제 계산하시오.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세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시간이 줄 테니까. 혹시 영상을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오케이. 일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 있더라도 일단은 그 설명 일단 계속 쭉 따라오세요. 알겠죠? 네, 따라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요거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예, 자, 이 문제를 봐보면, 자, 이번에는 이게 지금, 정의역이 B이고, 이제 공역이 2이기 때문에, 자, 요 원소를 집어넣어서 얘 2의 기저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봐보면은 똑같이, 자, 일단 B의 원소를 얘를 이제 항등사상에 집어넣어주면은, 자, I에다 이제 집어넣어주면은, 자, I의 1, 2는 그냥 그대로 1, 2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기저로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요 2의 기저, 그러니까 0, 1, 0 A 더하기 B, 자 0, 1 기저,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자 1, 3이라고 하는 자 이제 그 원소를 자 항등사상에 집어넣어주면 그대로 1, 3이 나오는데 얘를 마찬가지로 자 1, 0, 자 0, 1로 자 표현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요 A, B, C, D를 자 이렇게 세로로 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자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가 A가 1, 자 B가 2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1, 2,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 3은 여기가 1, 자 여기가 이제 3이다. 자 그래서 1, 3, 자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얘가 자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자 이제 그 이제 전이행렬 형태이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제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이 두 개를 좀 구했을 때 얘하고 얘를 보면은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냥 서로의 순서가 지금 바뀐 거잖아. 이 전이행렬은 이 정의역하고 공역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행렬은 서로가 역행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3, -1, -2, 1하고 자 그 다음에 1, 1, 2, 3을 자 곱을 해주면 이게 그냥 그대로 단위행렬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계산을 해보면 자 이게 서로 역행렬 관계야. 왜냐면 보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원소의 그 한 원소를 그 어떤 기저로 특정 기저로 표현을 했을 때 나오는 개수가 다른 기저로 표현한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로 왔을 때는 B의 원소로 표현이 돼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행렬을 통해서는 지금 만약에 이제 내가 자 지금 여기 지금 이 행렬에다가 지금 V 원소를 이제 곱할 건데 얘가 지금 얘니까 B로 표현한 지금 이제 그 원소를 이 B의 기저로 표현한 행렬을 여기다 이제 곱을 했을 때 이 결과값은 2로 표현한 행렬이 될 거고, 그죠? 다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곱을 해주면 뭐가 나올 거예요? 다시 이제 그 B로 표현한 그 행렬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곱하면 얘가 나오고요. 다시 이거를 여기다 곱하면은 이걸 여기다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 결과값이 V의 B. 자, 그러니까 V라고 하는 원소를 지금 B의 기저로 표현한 행렬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원소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역행렬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통해서 기저가 지금 바뀌었는데 다시 얘를 통해서 기저가 바뀔 거기 때문에 원래 있는 형태가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얘네 두 개가 서로 역행렬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곱을 해보면 서로 역행렬이에요. 자,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해보면 1, 자 요렇게 계산해주면 0,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행하고 0을 곱해주면 0이고요. 이렇게 행렬 곱해주면 1. 자 그래서 단위 행렬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가 자 역행렬 관계에 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전위 행렬은 이 정의역하고 공역의 순서가 바뀌면 이제 역행렬 관계에 있다. 서로 이제 이제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자, 해주고 자 넘어가면 되는데, 자 그 봐보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그 이제 전위 행렬을 그러면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면 기저변환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저변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자 한번 보면은 이제 기저변환을 한번 볼게요. 기저변환.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선형변환이 있는데, 그러니까 T에서 W로 가는 선형변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도 똑같이 V에서 W로 가는 선형변환, 똑같은 선형변환인데 기저를 각각 다르게 주는 거예요. 얘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좀 쓸게요. P라고 주고 얘는 기저가 P이고, 요 지금 W 공간 안에는 기저가 P'이고 여기서는 기저를 P2'.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P 이제 3'. 자 요렇게 지금 준 거예요.
기저를요. 각각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금 선형 변환인데 기저를 다르게 준 선형 변환인 거야. 서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얘네 둘의 관계를 지금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이 지금 전이행렬 가지고 우리가 얘네 둘을 연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관을 짓냐면 일단 자, 요 정역이 지금 P2'이고 공역이 P3'이니까 이 선형 변화는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될 거예요. P2, P3 요렇게 될 거야. 맞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형태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얘 선형 변화는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는 P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이거 둘을 엮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 둘을 전이행렬을 가지고 내가 얘 둘을 엮을 수가 있다. 근데 어떻게 엮냐면 자, 요렇게 엮어주면 돼요. 자, 일단은 자, 출발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같은 벡터 공간이고, 자, 기저가 P2'에서 P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행렬이 뭐냐면 단위 행렬이야. 전위 행렬이야. 요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P2', P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원소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2' 기저로 표현된 행렬 하나를 자,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요렇게. 자, 얘를 자, 1로 보내면 뭐가 나와요? 결과값이? 얘를 1로 통해서 보내주면 얘는 TV에 자, 이제 3' 이렇게 나와. 맞죠? 결과값이.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곱해주면은 이게 나오는 거야. 맞지? 근데 얘를 자, 1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럼 1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기저가 바뀌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기저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V에 자, P 이렇게 바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자, 여기로 보내요. 자, 얘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럼 여기로 보내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때 이제 보내는 과정에서 자, 얘를 통해서 이쪽으로 갈 거니까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TV에 이제 P'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 결과값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자, 얘를 이 밑쪽으로 보내는 거야. 밑쪽으로 보낼 때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이 원소를 기저를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위 행렬에 그러니까 이 전위 행렬이 필요하죠. P'에 P3'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 원소를 얘를 통해서 보내주면 얘가 나올 거란 얘기잖아. 그죠? 이게 똑같은 원소니까.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내가 T P2' 그 이제 2'하고 이제 3'. 자, 그러니까 요거. 자, 그러니까 요 지금 선형 변화는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이 화살표 순서대로 자, V의 V가 아니라 I에 이제 P2' 자, P. 자, 그다음에 이제 선형 변환 T에 이제 P'. 자, 그다음에 다시 전위 행렬에 P'에 P3'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전위 행렬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 엮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관계를 기저변환표라고 얘기를 해요. 기저변환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자, 내가 여기다가 같은 원소를 곱했을 때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뭘 곱할 거냐면 이제 V에 이제 그 P2', P의 2'으로 표현된 이 기저, 이 기저로 표현된 어떤 의미의 원소를 여기다가 이제 곱을 해주면 결과값이 이렇게 거쳐서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똑같이 그냥 이 원소를 여기다 곱한 애랑 같으니까 이 기저변환 표가 기저변환 지금 이 관계가 완벽하게 맞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선형변환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네 둘을 이 기저변환 두 개로 지금 엮을 수가 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저변환 이제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두 개의 선형 변환이 기저 변환으로 서로 엮어낼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좀 이따가 이거 가지고 이제 닮음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같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가? 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굉장히 이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필수예제 2번 보세요. 자, 필수예제 2번. 자, 봐보면 선형변환 t를 지금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자세하게 한번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선형변환 t가 지금 일단 선형변환이 뭔지를 구조적으로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얘가 지금 2x-y, x 플러스 3y래요. 그럼 얘는 R2에서 R2로 가는 변환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 컴마니까 R2에서 R2 원소로 가는 이제 선형 변환이다. 자, 그렇게 읽는데, 자, A를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표준 기저래요. 표준 기저라고 하는 거는 R2의 대표적인 기저 1, 0, 자, 0, 1. 자, 요거 두 개 원소의 이제 1차 결합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R2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A가 표준 기저고요. 자, 그 다음 B라고 하는 애는 지금 보니까 이제 01 이제 01 자, 요렇게 지금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지금 표현된 자, 기절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전이행렬을 이용해서 자, TB를 지금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 TB를 계산해 줘야 돼요. TB. 자, 요거를 지금 계산해 달래. 근데 전이행렬을 통해서 계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기저변환 관계가 필요해.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어떠냐면요, 기저가 두 개밖에 안 구해져 있어. 그죠? 두 개밖에 없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요 얘기예요. TB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TA 알파로 표현된 어떤 이제 그 선형 변환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전이행렬을 자, 요렇게 가져달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같은 기저로, 그러니까 A 기저, 자, 그 다음에 이제 B 기저. 자, 요렇게 표현된 형태를 지금 이제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엮으려면은 여기는 이제 그게 되겠죠? BB. 원소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꿀게요. AA, BB.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자, 여기서 지금 이 형태가 하나밖에 없으면 원래는 정의역과 공역의 기저가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는 정의역과 공역의 기저가 같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래는 컴마로 표현이 되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기저로 좀 표현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올려주는 전이행렬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같다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가는 거를 지금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되죠?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지금 전이행렬 자, I에 자, B에서 A로 가는 데가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전이행렬 이번엔 A에서 B로 가는 데가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이행렬 두 개 설치해서 자, 이제 얘를 통해서 이제 요 값을 자,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I에 자, AB 자, T에 A 자, 그 다음에 I에 자, 그 다음에 BA. 자, 요렇게 되는 자, 이 관계가 맞는지를 지금 확인해 달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원소를 딱 곱했을 때 자, 통해서 같은 원소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각각 계산해 달라. 자, 그래서 각각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 문제가. 자, 그래서 일단 해보면 이 두 개가 진짜 같은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TB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TB. 자, TB는 정의역과 공역이 지금 B의 기저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B의 원소를 집어넣으세요. 자, 그럼 얘를 이제 구하는 과정이니까 자, 구해보면은 자, T에 지금 0, 1 집어넣어주면 0, 1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3
일단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자 t에 자요 지금 마이너스 1, 1은 마이너스 1, 1은 자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저거 집어넣어주면은 2. 자 요렇게 돼요. 그죠? 그럼 이거를 지금 얘네들의 기저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자 얘는 A에 자 0, 1 플러스 B에 마이너스 1, 1.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C에 0, 1 플러스 D에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거 A, B, C, D를 찾아서 자 여기 A, B, C, D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I에 지금 이제 자 A, B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B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A의 행렬로 표현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T에 자 A도 마찬가지고요. 자 I에 자 BA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잠깐만 한번 구해보세요. 자 요거 지금 과정은 똑같이 구해주면 되거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구해줘서 이 두 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TB를 지금 구하는 과정이니까 B의 원소를 집어넣어서, 그죠? B의 원소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면은 여기 B의 원소를 지금 이렇게 각각 집어넣었죠, 그죠? 집어넣어서 그 B의 원소로 다시 표현하는. 그래서 그 B의 원소로 표현을 할 때 여기 있는 개수들을 이제 세로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해보면 2, 1이니까 여기가 2, 1.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3이니까 마이너스 1, 3. 이렇게 지금 구한 거예요. 그죠? TB가.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구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얘. 항등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라고 하는 지금 집합에 있는 원소를 집어넣는 거야. 이게 항등사상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얘는 계산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하겠죠? 일단 이거 좀 칸이 필요하니까. 자, 일단은 10. 자, 10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10이 나올 거고, 그럼 얘를 지금 이제 B의 원소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A 곱하기 0, 1. 자,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1, 1.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0, 1을 자, 집어넣었을 때, 자, C 곱하기 0, 1. 플러스 D 곱하기 마이너스 1, 1. 요렇게 되겠다. 그래서 자 A, B, C, D를 이제 각각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1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얘가 0이니까 자 여기에서 무조건 1이 나와야 되니까 B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그럼 여기 A는 자 이제 0이 여기 이제 1이겠구나. 자 그 다음에 자 0, 1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1, 얘가 0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제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를 세로로 쓴 거 1 마이너스 1 얘를 세로로 쓴 게 1, 0 자 요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자 항등행렬 자 이제 BA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행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역행렬. 그러면 이 행렬의 역행렬을 그냥 계산하면 돼 이제. 근데 이 행렬 우리가 일반적인 2 곱하기 2 행렬 역행렬 구하는 방식 알고 있죠. 그죠? 자 이거 계산 좀 해보면 자, 이 역행렬,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역행렬 공식이 자, 요렇게 되는 얘기예요. 이제 요 AD-BC분의 1 DA-B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자, 물론 여기서 이제 행렬이 이제 ABCD일 때 자, ABCD 행렬의 역행렬 공식 요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해 주는 거예요. 저 밑에다가. 자, 그러면 요 정도는 이제 외워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AD. 자, 요거 두 개 곱한 거 빼기 요거니까 1분의 1. 자, 그 다음에 0, 1. 자, 그 다음 1,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얘기야. 그래서 BA는 이렇게 구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자, 이제 전이행렬 두 개 구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는, TA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TA는, 자, 어쨌든 A의 원소를 집어넣어서 A 원소로 표현해줘야 되는 관계가 지금 필요하니까, 자, T에다가 지금 1,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자, 1, 0 집어넣으면, 2, 1. 자, 얘를, 지금 다시 이제 표현해주니까 2 곱하기 1, 0 더하기 1 곱하기 0, 1이죠. 보통 기저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행렬의 형태가 여기 있는 거 계속 그대로 쓴다. 2, 1. 자,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 t의 0, 1 같은 경우에는 0, 1 저기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3.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1, 0. 자, 더하기 3에 0, 1.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3을 자, 열로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나왔어요. 자, 이제 그러면 결론을 이제 딱 얘기하자면 자, 어떤 형태가 지금 나와야 되냐면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느냐? 자, TB가 지금 저거죠. 그러니까 2-1, 1, 3 이랑 자, 그 다음에 자, TBA가 지금 0, -1, 1, 1. 자, 그 다음에 TA가 자, 2, -1, 1, 3. 자, 그 다음에 자,
그 t 이제 a, b가 1, 마이너스 1, 0. 자,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요 행렬의 곱이 얘랑 지금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곱해보면 실제로 이제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뭐냐면 그 전위 행렬을 자 활용을 해서 이제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있는 거의 행렬로 이제 올바른 것을 뭐 내는 문제들 유형들이 나와요. 실제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절을 다 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기절을 준 상태에서 이 전위 행렬을 채워 넣는 형태가 이제 문제로 나오거나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요거를 그냥 단독적으로 물어보는 이제 형태가 나오거나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이 행렬 얘를 직접적으로 구하기는 어려운데 자 얘를 쉽게 구해서 전위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곱을 했을 때 나오는 형태를 물어보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전위 행렬 개념은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위권 학교에서 주로 이제 나오는 형태 유형이에요. 이런 문제 유형이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자 정리를 한 상태에서 자 그 문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2번 선형변환 그 이제 문제 2번 있죠. 예. 좀 복잡하니까 이면지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좀 봐줄 테니까 이면지 좀 풀어보세요. 나서 이거랑 이거랑 여기잖아요. 근데 답이 아까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3이 답이라 하셨는데 답이 틀린 게 맞죠? 근데 풀이할 때도 보니까 이거 좀 답이 틀린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이 답이 이거 같고요. 그런데 때 이게 바꿔서 잘못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한 게 지금 요 답이었죠, 그죠? 네, 근데 그러면 이 답이 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요 답이 지금 요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지금 요 1번 문제 답이 요거야. 그래요? 네, 이거 지금 선생님 잘못 기입을 한 거거든요.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 답인 거야. 이 문제 1번이 이 답인 거죠? 그렇죠. 문제 1번의 답이 요거. 예, 그 다음에 이 답이 지금 요거. 그죠? 예, 이게 좀 원래 바뀌었어야 됐는데 원래 문제답만 써놓는데 이거를 선생님 문제로 냈다가 이거를 하나를 더 추가하면서 이게 바뀐 거거든. 예, 그래서 요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예, 요 답이니까. 알겠죠? 그 문제가 지금 답이 그러니까 그거죠? 예. 바뀌었어. 그죠? 예. 계산할 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는데 보통은 이제 그 답으로 나와 있는 형태들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니까 기저 순서를 요렇게 순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줄 때 이거를 두 개를 바꿔서 주진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바꿔서 줬으면 이게 열이 지금 두 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나올 때는 이제 순서대로 이제 그 표현하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얘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집어넣는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기저의 순서대로 집어넣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문제에서 기저가 만약에 그럼 0, 1, 10으로 나왔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형태랑 열이 순서가 바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집어넣는다면은 이게 순서 기저라고 해가지고 이 순서를 딱 정해주거든. 그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집어 넣어줘야 돼요. 물론 그 이제 그 답에서 이제 그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열을 뒤바뀐 문제는 안 줘. 그러니까 보기에서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한 거는 이 순서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기저를 형태를 집어넣어서 이제 구하자. 자, 그게 이제 순서 기저 형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보통은 이제 얘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 얘 집어넣고 그렇게 순서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걸 구한다고 하면 이 풀이가 맞나요? B가 이제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보면은 A가 지금 표준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쵸. 1령 집어넣어서 얘로 표현한 거고. 그쵸. 예, 맞아요. 네, 요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 푼듯이 이제 원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 2번 문제 풀 때에는 실제로 그 전이행렬 구한 것까지 이렇게 구해보고 그거 곱까지 한 형태가 나오는지 그 답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 답이 진짜 실제로 나오는가 전이행렬을 표현해서 그 행렬 곱을 한 게. 이번 문제는 나 해봤어요? 나와? 똑같이 다 나오죠? 오케이. 그렇죠. 이제 한번 곱해보세요.
2번 혹시 나왔어? 2번? 방금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3번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얘도 모양 똑같아. 걔만 변한 거. 그러니까 잠깐 보면은 3번 문제 보면은 얘가 또 표준 기저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100, 010, 001이죠. B는 요거죠. 또 전행을 이용해서 T, B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3차원이어도 그는 당연히 똑같아요. 네. 이거는 4차원, 5차원, 6차원 다 똑같아. 이 구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2번은 나왔어요? 네. 나왔어? 이렇게 알았어요. 오케이. 그 3번 문제는 조금 이따가 시간 줄게요.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일단 좀 뒤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일단 이 진도를 좀 최대한 나가야 되니까 배울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그 이제 3번 문제 좀 이따가 시간 줄게요. 자 그다음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행렬의 이제 닮음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닮음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닮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근데 정의는 그래요. 자 정의가 뭐냐면 두 개의 행렬 A하고 B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행렬이 같은 행렬이야. 이제 닮음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물결 표시로 이제 표현을 할 거거든요. 수학에서는. 근데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얘네 둘의 관계가 자, 요런 관계에 있는 P, 행렬 P가 이제 존재할 때 자, 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요 A라고 하는 애가 그 P의 역행렬 B, P, 자, 요 세 개의 곱으로 표현되는 어떤 이 행렬 P라고 하는 애가 존재를 할 때, 그때 요거 두 개를 닮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A하고 B가 이제 닮음이다. 자, 요 닮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행렬 P가 자,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P가 존재를 할 때, 자, 이제 닮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자, 그런데 이 닮음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조건이 있는 게요. 그 성질이 좀 유명한 성질들이 있는 게, 거기 나와 있는 지금 6가지 성질들을 다 만족을 해요. 근데 거기서 지금 배운 게 몇 개 없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배운 거는 뭐냐면 2번. 자, 랭크가 같아요. 두 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행렬하고 B라고 하는 행렬이 랭크가 같다. 랭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뭐 피봇의 개수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이제 상공간의 이제 기저의 개수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이 랭크라고 하는 게. 자, 그다음에 이제 랭크가 일단 랭크 A랑 랭크 B가 같다.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닮으면. 그다음에 널리티도 같아요. 널리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0공간의 차원이에요. 0공간의 차원. 그러니까 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디멘션 널비라고도 표현을 좀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 같은 표현이야. 이 디멘션 널비랑 자 널리티는 같은 표현입니다. 알겠죠? 거기 지금 써져 있는데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0공간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0공간의 차원. 그러니까 0공간의 차원이 자 두 개가 같다. 그러니까 이 A하고 B를 우리가 이제 변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0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었는데 그 둘의 자 차원이 이제 같습니다. 그거 배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안 배웠어요. 이제 배울 거예요.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근데 일단은 자, 이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그 트레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 트레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트레이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일단 요 트레이스 A랑 트레이스 B가 같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주대각선의 합이 같다는 얘기예요. 주대각선의 합. 그 주대각선이 그럼 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행렬이 이렇게 A하고 B 요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 자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주대각선은 자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A의 11 A의 22 성분이 A의 NN 우리가 정방행렬이라고 지금 문제를 했으니까 그죠? 정사각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합을 우리가 트레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주대각선, 그러니까 1성분, 2성분 쭉 가서 n행성분의 총합을 트레이스라고 한다. 근데 그 두 개 합이 같다라고 하는 게 자 이제 성질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한 성질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주대각선을 더해주는 거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고유값 개념을 배우게 되면은 이 의미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주대각선의 총합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는 디터미넌트예요. 디터미넌트는 행렬식이거든요. 행렬식.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언뜻 배웠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행렬식에 대해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세한 부분은 이후에 배울 거고 지금은 이 행렬식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하고 3 곱하기 3행렬 행렬식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이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2 곱하기 2 얘는 크기가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 자, 요 이제 행렬식 계산하는 방법. 자, 그래서 얘 행렬식이 자 어떻게 쓰냐면 이제 요렇게 이제 씁니다. 자, 요렇게 A, B, C, D, E, F, G, H, I. 자, 여기서 이제 행렬식 값이 자 이렇게 주대각선을 곱해서 빼주는 거예요. AD 마이너스 BC. 요렇게 이제 의미를 가져요. 요 2 곱하기 2 행렬에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자. 2 곱하기 2 행렬식은 자 어쨌든 자 요 AD 마이너스 BC고요. 3 곱하기 3은 자 두 가지예요. 자 요렇게 구해주면 돼요. 십자가를 그려서 쉽게 생각하면은 요렇게 자 A를 기준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서 이 남는 부분을 자 이제 그 행렬식을 계산해 주는데 그래서 A 곱하기 2i 빼기 hf. 자, 그 다음에 빼기 자 이제 이번엔 b를 가지고 b 곱하기 df, di 자 요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di 자 빼기 gf.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c 곱하기 이렇게 c를 가려주고 자 얘를 계산해 준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또 쓰냐면 사실은 자 이렇게도 써요. C 디터미넌트 자 지금 요거 부분을 그대로 써주는 거야. DHGE.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 자체를 자 그래서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억하기 쉽게 좀 표현을 해주자면 얘는 사실 쉽게 표현하자면 A 곱하기 그 디터미넌트 표현을 요렇게 해도 표현을 하거든요. 자 디터미넌트 이 행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짝대기 2개 그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A, B, C, D가 얘를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귀찮잖아 쓰기가.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짝대기 그어서 그냥 A, B, C, D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이렇게 표현해요. A 곱하기 자 이거 그대로 자 그럼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A를 기준으로 이렇게 행하고 열을 지워버린 다음에 이 남는 부분을 써주는 거야. EFHI.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꼭 붙여주고요. B 곱하기 자 행렬식 B를 기준으로 행하고 열을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DFGI. 자, 그 다음에 플러스 C 곱하기 자 행렬식 자 써주고 DEGH 요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잘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하거나 자 아니면은 자 얘를 지금 보니까 이 3 곱하기 3 행렬식은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구하는 게 있냐면 이건 지금 보면은 이 지금 행의 원소를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는 게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자 열을 기준으로 써도 돼. 그러면 이게 열이 꼭 1열만 되느냐? 아니야. 2열도 되고요. 3열도 돼. 그러니까 행도 마찬가지로 1행 되고요. 2행 되고 3행도 돼요.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이제 1행. 자, 1행을 만약에 기준으로 내가 행렬식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가 지금 A, D, G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 주는 거야. A 그다음에 이제 D 그다음에 G. 자, 그리고 빼기 해주고요. 자, 행렬식 가운데는 빼기 해주면 돼요. 자, 플러스
플러스 d 곱하기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g 곱하기 자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열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ADG를 이렇게 썼으면 자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행하고 열을 가려서 남는 부분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EF HI 자 써주고요. 그 다음에 D를 기준으로 자 만약에 D를 기준으로 이제 써준다 라고 한다면 D를 기준으로 이렇게 행렬 가려서 남는 부분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BC HI 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G를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한다면 이렇게 가려서 자 이 부분을 써주면 된다. 그래서 BC EF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인수 전개라고 하는 사실 개념인데 그러니까 행렬식 구할 때는 한 행 또는 한 열을 기준으로 행렬식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대신 가운데 부분만 부호를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되거든요. 딴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 하나만 좀 제대로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열을 기준으로 만들거나 행을 기준으로 만들거나 이 두 가지를 조금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구하는 과정인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행렬식을 이제 구하는 방법만 지금 잠깐 배웠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식은 이렇게 구하고 3 곱하기 3 행렬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 이렇게 구하거나 자 아니면 이렇게 구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기억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무의미하게 좀 배워야 돼요. 행렬식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많은 얘기를 하기에는 좀 더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무의미하게 배워야 됩니다. 행렬식 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 행렬식을 계산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은 자 이제 천천히 이제 알려줄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행렬의 닮음이면 이렇게 6가지 성질이 같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게 이제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장점인지를 좀 이해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냐 얘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그 이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네,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 문제를 보면은 A라고 하는 행렬은 지금 복잡해요. 1, 3,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 3, 1이고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행렬은 자, 1, 0, 0, 1, 마이너스 2, 0, 자, 1, 0, 마이너스 2야. 자, 언뜻 봤을 때 누가 더 분석하기 좋냐면요. 0이 많을수록 분석하기가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닮음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얘하고 얘가 닮음일 때 장점을 얘기하자면 자, 디터미넌트 A를 계산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면 이 계산을 해줘야 돼요. 3 곱하기 3이니까. 맞죠? 근데 이 두 개가 닮음이니까 이거는 그 디터미넌트 B랑 같을 거란 말이야. 근데 디터미넌트 B의 행렬식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자, 여기가 빵빵이야. 그러면 얘 하나만 가지고 바로 행렬식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가렸을 때 얘가 1이니까 1 곱하기 AD-BC니까 이게 4. 나머지는 0, 0이잖아. 답이 4야 그냥. 그래서 자 디터미넌트 A의 행렬식 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이 B의 행렬이 이 두 개가 닮음이기 때문에 이 B의 행렬식의 값으로 계산을 해주면 굉장히 쉽게 구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닮음일 때 얘하고 두 개가 닮음일 때 한쪽이 쉬우면 이 한쪽에 대한 성질들을 그냥 다 구한 다음에 이 성질 그대로 얘를 얘기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굉장히 좀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닮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래서 닮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 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구하기 쉬운 만약에 두 개가 이제 닮음일 때 한쪽이 보통 이제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자, 성격들을 이제 구하다 보면은 A의 행렬의 성질들이 그냥 다 구해진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닮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얘에서 쉬운 얘랑 지금 닮음인 행렬인데 그 형태가 쉬운 형태를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법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닮음은 이제 그런 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뭐 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행렬의 크기가 100 곱하기 100, 뭐 1000 곱하기 1000 이러면은 크게 와닿아. 그러니까 0이 많을수록 굉장히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닮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닮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왜냐면 어려우니까. 딱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요거까지만 설명을 잠깐 쉴 건데 기저변환하고 사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보니까 이 형태를 잘 보세요. 아까 이 닮음 보세요. 자, A라고 하는 행렬이 P 인버스 BP. 자, 이걸 만족하는 P가 존재하면은 닮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잘 봐봐. 잘 보면은 기저변환의 관점으로 보면은 A랑 B가 어떤 특정 기저로 만든 지금 서로 다른 선형 변환인데 이 P라고 하는 애가 전위 행렬인 거야. 전위 행렬.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까도 구조가 똑같았잖아. 전위 행렬, 얘는 전위 행렬의 역행렬.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그 관점에서 본다면 A하고 B는 사실 뭐예요? 기저만 다를 뿐이지 기저만 다르고 같은 이제 선형 변환으로 만든 이제 행렬이라는 얘기예요. 기저변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형 변환일 거기 때문에 기저만 다르게 해서 만든 거니까 성질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같은 선형 변환인데 이게 같은 선형 변환인데 이 기저를 다르게 했다라고 해서 그 두 개가 다르게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의 특징들은 다를지언정 어쨌든 그 구조적으로는 똑같을 거 아니야. 같은 선형 변환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저 변환 관점에서도 이 닮음이 그런 6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같은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예, 그래서 닮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저 변환에서 사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 변환 행렬에서 두 개의 같은 선형 변환으로 이제 다른 기저 표현으로 했을 때 그 두 개의 성질이 같을 수밖에 없다. 거기서 이제 사실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 기저 변환하고 닮음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도 돼. 알겠죠? 그래서 기저 변환은 닮음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트레이스 랭크 널리티 디터미넌트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실제로 그러니까 같은지, 두 행렬이 지금 닮음이라고 했는데 같은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